안녕하세요. 중졸학력 검정고시 수학의 안준호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같이 해볼 거고요. 자,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만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던 모든 내용들 정확히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내용들 어떤 게 중요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내가 잊고 있었는지 같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는요. 자, 일단은 집합과 명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집합과 명제 내용 떠올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집합과 원소라는 자, 단어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집합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집합이란 단어가 있었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서는요, 원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이 두 개의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모든 집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집합 어떤 거였냐? 기억을 해보면, 자, 뭐라고 했었죠? 자, 그렇죠. 분명한 기준, 자,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자, 그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 하나하나를 다 모아놓은 것. 자, 모임이 되겠죠. 자, 어떤 기준에 의한 모임. 자, 이때 기준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명확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애매모호한 기준은 안 돼요. 그죠? 뭐 예쁜 꽃들의 모임? 자, 예쁘다란 기준이 애매해서 자,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원소라고 하는 건 뭐였었냐면 자, 바로 이런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런 내용들,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배웠던 집합에 대해서 자,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웠었어요. 자,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자, 이렇게 이해했었고요. 자, 이거 외에 두 번째. 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건 제시법은 어떤 거였었냐면 자, 주어진 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나열하자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자, 또 너무 많지 않더라도 어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 그걸 찾다 보니까 자, 원소들에 대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자,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조건만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자, 이런 게 조건 제시법이었었죠. 자, 뭐 예를 들면 원소 나열법은 1, 2, 3, 6. 이와 같이 6의 약수를 일일이 다 쓰는 거죠. 자, 그러나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하려는 원소를 x라고 설정하면 이 x라는 아이들은 자, 누구였었냐면 x는 6의 약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구하려는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 자, 이게 조건 제시법.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위와 마찬가지로 원소들의 어떤 속해 있는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한 가지 표현 방법이었었는데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그림으로서 나타내는 거였었죠. 자, 어떻게 썼냐면 뭐 A라는 집합을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자, 6의 약수라는 원소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나열해 줌으로써 자, 우리가 한눈에 어떤 아이들이 원소로 있는지 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표현 방법이었었죠. 자, 이 세 가지 방법들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자, 집합에 대해서 분류 방법이 있었죠. 자, 간단히 분류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분류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했었느냐?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 기억나시죠?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냐? 아니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냐? 자, 이거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유한집합.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것.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집합. 자, 무한집합은 뭐 예를 들면 자연수 집합을 얘기할 수 있겠죠. 1, 2, 3, 4, 5, 6, 7, 8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땡땡땡 자, 이렇게 표시했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자연수 집합. 자,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땡땡땡으로 표시하는 자, 이런 집합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집합. 바로 공집합이라는 게 있었죠. 자, 집합 기호 안에 원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요. 자, 파이라는 이와 같은 기호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집합의 분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중에 이 공집합은요.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유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결국 이 공집합도 역시 유한집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정도로 정리를 다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부분집합의 개념인 자, 어떤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 또 다른 집합을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부분집합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요. 자, 포함 관계도 물론 중요하죠.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 내용은 자, 두 집합 A와 B가 같다라는 말. 자, 이게 성립하면 어떤 뜻이었었느냐? A가 B에 포함된다. 그리고 동시에 B도 A에 포함된다.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두 집합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서는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 자, 공집합은요. 뭐라고 했었냐면 모든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들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얘를 부분집합. 자, 그리고 이 녀석 말고도요. 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집합을 선택하든 그 집합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자, 그래서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자, 집합 A는 자기 자신, 즉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집합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이건 별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배운 바 어떤 집합 A를 잡았을 때 자, 이 A란 집합 안에 원소가 예를 들어 A1, A2, 자, 이와 같이 해서 AN까지 자, 전체 N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N개의 원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내용 자, A의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자, 간단히 부분집합이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었죠? 그렇죠. 2에다가 지수에다가는 이 원소의 개수 n을 써서 2의 n제곱개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볼게요.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 이 안에서 반드시 내가 K개의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즉 A의 부분집합 중 일부러 내가 특정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 중에서 반드시 몇 개? K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K개를 포함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썼냐? 2의 n에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자, K를 빼줌으로써 2의 n-K제곱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반드시 포함하는 것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외하는 경우도요. 마찬가지 똑같은 공식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자, 중요한 개념으로서는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집합의 연산. 자, 집합의 연산에서는요. 우리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크게 네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집합, 합집합. 자, 교집합은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이다. 합집합은 두 집합을 합쳐놓은 거다. 자, 이 정도 개념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요. 자, 바로 여집합. 여집합은요. 여자가 남을 여자라고 했었어요. 즉, 나머지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합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의 의미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A의 여집합 이와 같이 기호로서 나타낼 수 있었고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전체 집합을 U라고 가정을 해보면 U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U에서 A를 뺀 나머지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녀석. 자, 차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었죠.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배운 바 A라는 집합, 자, B라는 집합.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자,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자, 바로 요만큼이 되겠죠. 이런 아이를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A 차집합 B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녀석을 변형시키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혹은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역시 집합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으면 자, 그 안에 원소의 개수. 자, 단순히 집합이 하나라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를 생각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집합에 대해서 자, 그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있죠. 자,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자, 이것은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자, 그래서 A와 B의 공통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와 같았다. 자, 그리고 이 식을 약간만 변형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위치를 바꿔주어 즉 이항하여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역시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와 같았다. 자, 기억나시죠? 자, 요런 정도의 내용들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등장했던 게 있었죠.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자, 이 얘기는요.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즉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와 같다. 즉 A의 원소의 개수에서 자, 누구를 뺐었냐면 A와 B의 공통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뺐었다. 자, 이런 내용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하나 더 적자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자,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A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만 해주면 된다. 자,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자,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꼭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집합의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것은요. 자, 바로 명제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죠? 자, 명제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어떤 기준,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참 또는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명제의 개념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자, 따로 쓰진 않겠고요. 자, 이런 명제들은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자, P이면 Q이다와 같은 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이 앞에 아이를 우리가 가정, 그 다음에 이 뒤에 아이를 결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된 게 바로 명제였었고요. 가정과 결론도 각각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명제가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자, 어떻게 했었냐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헤드를 구해보고요. 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헤드를 구해봐서 자, 그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모임. 자, 집합을 대문자 P. 자, 이 녀석의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 자, 대문자 Q라고 쓰면 자,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 이면 자, 이면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명제의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명제가 주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어떤 명제가 명제. 자, 이렇게 써보죠. 자, P이면 자, 한글로 써볼까요?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이 녀석에 대한 역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역명제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주어진 명제, 역명제. 자, 역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자, Q이면 P이다.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역명제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거.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내용들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였었던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심으로써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뭐 증명의 순서 이런 내용들 나와 있지만 자,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다루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명제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었는지 자, 실전 예상 문제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전 예상 문제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자, 1번의 질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1번 자, 집합인 것은 자, 집합이 어떤 거였냐?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집합은 분명히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기준에 의한 대상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니까 1번에는요. 맛있는, 자, 맛있다라는 기준이 애매하죠. 그죠? 자, 어떤 친구한테는 맛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친구한테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공부를 잘하는. 자,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자, 어떤 친구가 나보단 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친구보단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잘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쁜 꽃들의 모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쁘다라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집합이 될 수 없다. 자, 그럼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요. 4번밖에 없겠는데요. 자, 4번. 1000보다 작은 자연수. 1000보다 작은 자연수. 자, 이거는 정할 수가 있죠. 자, 10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가장 커봤자 999 그리고 가장 작아봐야 1이 되는 자, 그런 집합을 만들어서 자, 1, 2, 이와 같이 999까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 개수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한다는 것. 자, 이 개념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다음 중 자, 옳은 설명은 자, 보기 1번 보시면요. 1이 A에 자, 2개짜리네요. 자, 이 말은 포함된다. 자, 우리가 배운 바 자, 원소와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요. 자, 어떤 기호를 썼었냐면 삼지창의 기호를 썼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여기에 속하면 삼지창. 자, 속하지 않으면 삼지창에다가 사선을 그어서 나타냈었죠.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자, 이 경우에는 삼지창과 비슷하지만 삼지창은 아니었었죠. 자, 2개짜리 포함된다. 자, 혹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런 기호를 썼다라는 거. 자, 그런 이유에서 자, 일단 살펴보니까 1번은 당연히 잘못됐죠. 1은 원소고요. A는 집합이에요. 자, 맞든 틀리든 간에 삼지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은 잘못되었고요. 자, 2번도 역시 자, 2에다가 중괄호를 양쪽으로 열고 닫아놨어요. 즉, 이건 집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자, 2개짜리를 쓴다라는 거. 자, 잘못되었고요. 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이유는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자, 이렇게 나타내어주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잘못된 이유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2개짜리를 쓴 건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자,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냐? A는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돼요. 자, 근데 갖지 않는다라고 해놨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이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여기에는 A라는 집합이 자,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가 옳은 것은 자, 2번과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되겠네요. 자, 보기 1번 보시면 요 녀석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유는 자, 여기에 원소로서 A, B, C가 들어있는데요.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삼지창의 기호를 써줘야 되겠고요. 실제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되고 있어서 자,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1번이 바로 이런 표현이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따라서 잘못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를 나타내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 아까 차집합의 개념을 정리할 때 자, 이렇게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요. 자,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하는 것. 즉,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요. A에서 빼요. 누구를? A와 B의 공통 부분을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A에서 자, 이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자,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즉, 정답을 찾아주시면 1번이 정답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의 집합을 Z, 자, 유리수의 집합을 Q, 무리수의 집합을 I, 실수 전체 집합을 R. 자, 우리가 이미 자, 수와 식이라는 단원에서 자, 수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배운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실수 집합을 R이라고 한댔으니까 R. 자, 이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 실수는 크게 두 부류의 수 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유리수 집합, 그리고 무리수 집합.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리수 집합 안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정수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자, 이 나머지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조건에 주어진 대로 자 써보면 이와 같은 포함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중에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에서 Z를 제외한 나머지, Q에서 Z를 제외한 나머지는 요만큼이에요. 자, 요만큼을 I라고 썼다? 아, 그렇지 않죠. I는 여기인데, 자, 그러니까 이건 I와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요 녀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1, 3, 그리고 5, 7, 9를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두 부분 집합 A는 3, 7, 9를 원소로 하는 집합. 자, B는 3과 5를 원소로 하는 집합.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교집합 B에 대해서 자, 전체 여집합. 자, 다시 말하면 A 교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U라는 전체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요. B라는 집합도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실 일은요. A와 B의 공통 원소가 누구냐? 자, 바로 그렇죠. 3이 되겠죠. 자, A의 원소는요. 3, 7, 9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 7과 9를 이쪽에 써주시고요. B는 3과 5니까 5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은 1, 3, 5, 7, 9이기 때문에 3, 5, 7, 9를 제외한 나머지 1은 이 바깥쪽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교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1, 5, 7, 9가 돼서 자,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자, 이렇게 4개의 원소를 표현해서 자, 정답 몇 번? 그죠? 3번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런 내용들 꼭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요. 이런 집합의 표현 방법 뭐라고 했었죠? 원소를 일일이 나열한 게 아니라 원소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그렇죠. 조건 제시법. 자, 내가 구하려는 원소는 바로 이 X라는 아이예요. 자, 근데 이 X에 대한 조건을 줘요. 자, X는 3 이하의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3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게 어떤 아이냐? 찾아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 2, 3. 이하니까 3을 포함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찾아보시면요. 아, 문제는 이거네요. 이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그렇죠? 3개가 되겠죠? 즉 NA는 3이다 라고 나타내어 주시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으로서 자 8번 문항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서도요.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X바 X는 뭐라고 했냐면 15에 자, 약수라고 쓸 수도 있었지만 양의 약수라고 썼어요. 자, 왜냐?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약수는요. 자, 물론 양의 약수만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약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약수 외에 음의 약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정확한 기준을 주려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A라는 집합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A라는 집합은 15의 양의 약수, 그냥 15의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가 있냐면 1, 3, 5, 그리고 15. 자, 이렇게 4개 외에는 더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원했던 정답은 자, A의 원소의 개수 NA니까 4가 됨을 알 수 있겠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항도요. 자, 7, 8번과 굉장히 유사한 문항이 되겠죠. 자, 6의 약수의 집합을 A. 자, 6의 약수의 집합 써보면 되죠? 제가 아까 예시도 들었었는데, 그죠? 1, 2, 3, 6. 자, 이렇게 나타내면 NA 원소의 개수 뭐예요? 딱 보이죠? 몇 개? 그렇죠? NA는 4가 됨을 알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까지 정답을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과 명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 집합의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자, 이쪽의 개념들 정확히 파악하시고 유형들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